산악 스포츠의 메카 청송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립니다. 전 세계 18개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제3회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5대 첨단 산업을 연계한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안동시가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시는 8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유치 선포식을 열고 체전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일선 학교의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겨울의 청송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아이스 클라이밍 선수들이 청송에 모인 건데요. 바로 오는 주말 청송 얼음골에서 열리는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때문입니다. 수직에 가까운 빙벽을 오르며 한계를 시험하는 국제대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선수들. 온몸으로 무게를 버텨내고 입에 장비를 문 채 흔들리는 얼음 기둥에 매달려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수직의 얼음벽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2026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청송 얼음골 인근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18개국 120여 명의 선수들이 빠르게 빙벽을 오르는 스피드 종목,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높이 오르는 리드 종목에 출전합니다. 청송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 열린 것도 벌써 15년째. 국제 규격에 맞춘 30m 높이의 전용 빙벽 시설은 전 세계에서도 청송이 유일합니다. 청송군은 국제산악연맹,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맺어 2030년까지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얼음골 비경을 담는 360도 카메라 체험과 인생 덕컷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길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대회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많아지고 원래는 지역 주민들이 통역이나 운영 요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부수 수익금을 지역에 기부하는 등 청송 군민 모두가 주인으로 축제를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대회가 끝나면 다음 달 이곳에서 전국 동계체전 아이스 클라이밍 대회가 진행됩니다. 2026년 시작을 뜨겁게 달굴 청송의 겨울. 아이스 클라이밍이 203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청송의 위상도 함께 올라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제3회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열고 22개 시군과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 산업을 연계한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이 발표됐고 시군 간 산업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공동 대응과 지방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유지권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데 도와 시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유지 문제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안동시가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시는 8일 안동시민회관에서 유치 선포식을 열고 체전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유치 결의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안동시는 전국체전 유치는 안동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홍보를 이어가는 한편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전국 체육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8일 칠곡 석적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해온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가꾸길 바란다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과 적성을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내남면 박승석 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30포를 경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박 씨는 매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춥고 힘든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취약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문제, 단적인 사례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얘기인데요. 장비 설치비는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은 모두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최근 몇 년 새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고 자연스레 교통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 구간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양주시 관내에 설치된 대수가 모두 150대. 이 중 70대는 양주시가 일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설치에 들어간 비용은 24억 원.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중앙정부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 과태료로 걷어들이는 돈은 매년 약 1조 원. 이 중 지역 교통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가속 카메라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지방 세입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게 경찰청이나 강역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주시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걷어들이는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로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한데 양주시는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장비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기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지방 세입으로 전환했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장흥에는 80년 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일상이 된 지금도 이곳은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대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석 씨. 최 씨의 책방은 장흥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44년 문을 연 뒤 80여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책장 사이로 최근 출간된 책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문을 연 이곳은
책이 귀하던 시절 아이들에겐 동네 도서관이었고 어른들에겐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서점 주인분들이 워낙 따뜻하시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책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이 서점에 오면 되게 조금 마음 편하게 1955년에는 장흥중 고등학교 교지인 억불 창간호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후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완도와 강진까지 책을 공급하며 지역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변화는 이곳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이 늘면서 책방을 찾는 발길은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카페 같은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대신 책방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점을 해왔다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그래도 어느 문화의 한 축은 장문화당 서점이 담당해 왔다는 그런 자부심이 서점을 지탱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책방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기억과 시간을 함께 품어온 공간으로 오늘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시금치 주산지 중 한 곳인 고성에서 해충인 보리응애가 발견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밭에서는 잎이 시들고 색이 옅어지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성군은 예찰과 방제에 나서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고성읍의 한 시금치 밭입니다. 한쪽은 잎이 고르게 자라고 있는 반면 다른 쪽은 생육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해충인 보리응애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검은 몸체에 붉은 다리를 가진 보리응애는 잎의 양분을 빨아먹어 작물을 약하게 만듭니다. 보리응애가 발견된 시금치 밭입니다. 새순을 중심으로 잎이 시들거나 탈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리응애는 보통 3월쯤 발견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 탓에 2달 가까이 일찍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소확철을 앞두고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처음에는 챙기도 잘 모르게끔 그리 조금 이래다 조금 갈수록 조금 있으면은 잎이 좁히좁히 돼가지고 이게 넓게 안 크고 이래 하면서 안이 좀 하얗게 뭐 생기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상품성이 없어서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고성군은 정밀 예찰 횟수를 일주일 5차례로 늘리고 방제 지도와 예방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잡초와 아랫잎을 제거해 해충의 잠복처를 없애는 방식으로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빨리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진단실로 가져오셔가지고 진단을 받고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관찰을 하시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군은 당분간 예찰과 방제를 이어가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방침입니다. 특히 군공항 이전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수원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민간공항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올해 예산 119억 원을 확보하고 보상 전문기관과 협력해 설계와 공사 시행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지원과 결혼 충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특수교육 실무원 46명과 특수 늘봄 전담사 6명, 통학차량 안전요원 3명 등 총 55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13일과 14일 양일간은 대구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